코스피 상승 반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2,205포인트 지나고 있는데요.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다 보니까 경기 민감 섹터 위주의 강세가 오늘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 수정이 필요한지 오늘 이분과 꼼꼼히 다뤄볼 텐데요. IBK 투자증권 김예은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단 경기 민감 섹터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네. 실질적인 지표가 좀 뒷받침되고 있습니까? 사실 실질적인 지표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게 사실 큰 걱정이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펀더멘탈 자체도 이제 개선이 되는 모습이 보여야 진정한 상승 국면에 돌입을 할 테고 경기가 개선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지금 보면은 우선 심리적인 지표들은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이긴 하고요. 여기다가 백신 개발 기대감 이런 것들도 이제 더해지면서 이제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경기 민감주가 좀 이제 소외되었었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좀 매력적이죠. 그래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흐름이 과연 긍정적으로 계속 이어질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사실 아직은 의문부호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기대감만으로 네. 반영이 되고 있는 시장이라는 점 지적을 해주셨고 근데 이슈 하나하나 보면 미중 갈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네.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특별지위 종식하는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면서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는 네, 그런 대응을 그렇죠. 했죠. 예. 당연한 거이긴 한데 이건 어느 정도 수위로 저희가 바라봐야 될까요? 우선 예전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생각을 했을 때 보면은 이제 무역 분쟁까지는 사실 아닐 거예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계속 갈등을 조장하는가라고 봤을 때는 미국 내 경제에 대해서도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다 보니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여기에다가 대선을 사실 이제 계속 앞두고 있죠. 근데 지지율이 바이든하고 계속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을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과거에 이렇게 미중 무역 분쟁 이슈 막 이끌고 나면서 이걸 좀 해결하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지지율이 올라갔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모들은 계속 이제 중국과의 갈등들을 이제 야기를 하면서 계속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여기다가 경기 자체도 이제 좀 개선되는 모습을 사실 확실하게 보여주려면은 지수가 한번 좀 하락을 하고 나서 다시 내가 이렇게 지수를 올렸다라는 것들도 사실 그런 사인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지수가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 이제 리스키한 점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것도 계속 지켜는 봐야 되는 이슈입니다. 네, 그렇죠. 언제나 시장은 좀 달리다가 어떠한 조정의 핑계거리를 찾기 마련인데 아마 네. 이쪽에서 계속 나올 겁니다. 중국 증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계속 달리다가 요 며칠 또 조정을 받는 모양새이긴 하더라고요. 네. 상황 짚어주실까요? 네,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상승 흐름을 보였고 여기다가 코로나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사실 먼저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지수가 하락을 한 것을 보면은 사실 상대적으로 하단이 지지가 되어 있었죠. 왜냐면은 빨리 먼저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좀 빨리 이제 회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표들 먼저 돌아서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중국 증시가 이제 여기다가 2차 확산 우려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좀 완화되는 모습들을 보이니까 유동성이 중국 증시로 한꺼번에 몰리면서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그래서 2018년 이후에 이제 사실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다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부각되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출회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이 갈등들이 어떤 식으로 좀 이제 완화될 것이냐 아니면은 갈등이 또 부각이 될 것이냐 지금 이제 레벨은 사실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는 좀 염두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안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과연 우리 시장에 언제 올까도 굉장히 네, 중요한 포인트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어제까지 일단 3거래일 연속 거래소 쪽은 맞아요. 잡는 모양새인데 네. 이것을 계속 기대해봐도 되는 건지 좀 짚어주세요. 네, 앞에서 사실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펀더멘털의 개선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펀더멘털이 개선이 돼야 외국인들도 확실하게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매수를 할 타이밍인데 사실 이제 리스키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환율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외국인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인가? 라고 봤을 때는 사실 환율도 계속 플랫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할 수 있어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점은 사실 지금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확실하게 이제 경기 개선들이 나오고 백신 개발이 확실하게 이제 임상 3상까지 끝나고 시판이 되는 이런 것들이 나와야 국내 경기가 확실하게 돌아서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외국인들에게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그래도 이제 주식 시장에서 봤을 때 매수를 하는 종목들은 또 그대로 매수를 해요. 전반적인 시장 자체에서는 매도를 하고 있지만 이런 이제 외국인들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종목, 업종별 중심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양호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아주 강하게 시장 전체가 움직일 가능성은 지금 조금 낮아 보이지만 네. 그 안에서도 힌트를 얻어볼 부분은 있다라는 말씀, 네, 그리고 그렇죠.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장세는 연출이 되고 네.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구체적으로 그건 잠시 뒤에 좀 질문 드리도록 하고 네. 그럼 시장의 방향성을 어디까지 좀 네. 위아래로 잡아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보면은 사실 이제 2200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이제 얼마나 상승룸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 고점을 돌파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조만간에는. 왜냐면은 이런 리스크한 요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지수가 가파르게 올라가려면 외국인도 강하게 사실 매수를 해줘야 되는 상황들이고요. 여기다가 리스크가 좀 완화되는 모습들, 긍정적인 모습들 보이고 우리나라 경기 자체도 좀 돌아서는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해야 되지만 사실 상황 자체로 봤을 때는 경기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제 유동성으로 인해서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이런 글로벌 유동성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다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승 자체는 좀 제한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하단으로 봤을 때는 이제 크게 지금은 열어놓을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플랫하게 움직이면서 지금 뭐 2100선 초반 정도까지는 하락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상승으로 봤을 때도 2200선 지금 여기서 그렇게 룸이 이제 뭐 1, 2% 정도로 보는 것이 그래도 좀 안전하게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투자 전략적으로 봤을 때 지금 성장주와 가치주의 대립이 네. 지속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성장주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가치주 같은 경우는 이제 레벨에 대한 부담이 없고 그리고 이제 경기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가치주에 이제 풍부한 유동성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이제 여러 가지 크게 봤을 때는 사실 아직까지 펀더멘털이 돌아서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성장주가 지금 이제 차익 실현 매물 나올 때 오히려 이제 좀 더 상승을 생각하면은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성장주 중에서도 뭐 언택트 관련 쪽이 지금 계속 최근에 이제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의 정책들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고 글로벌 이제 경제 상황들 이런 것들 봤을 때도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헬스케어 쪽에서도 보면은 아무래도 백신 쪽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 이렇게 이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는 게 아무래도 지금 이제 백신 개발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백신이 만약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상용화를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상용화 할 수 있는 공장들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기업 중심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인 시그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한국은행으로부터 속보가 전해져서 잠시 짚어드립니다. 기준금리 0.5% 기존 그대로 동결하기로 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 금통위가 있는 날인데 조금 더 일찍 나왔네요. 동결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큰 영향력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어서요. 전략적인 봤을 때 성장주가 최근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를 포착하자라는 네. 말씀을 주셨고요. 그 내용 좀 기억을 하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IBK 투자증권 김예은 연구원과 시장을 이기는 전략 체크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출발 마케돈 2부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양 지수는 엇갈린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가 보합권에서 계속 등락을 거듭하는 사이에 가치주의 오늘 반격이 이어지면서 코스피가 조금은 상대적으로 탄력도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0.2%의 강세권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후의 방향성 여러분들 MTN과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